에필로그. 어느덧 따사로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철이 되었다. 꽃샘추위에 대설주의보까지 겨울은 아직 봄을 시샘하고 있나 보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쉼없이 지나가고 세월의 강도 흘러가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은 생활의 근거지를 서울에서 하남으로 옮겨와 생활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텃밭을 분양받아 텃밭을 가꾸는 일에 종사했다. 4월 무렵부터 시작해서 7개월쯤 텃밭 가꾸기를 했다. 아내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영전하여 즐겁고 신나게 근무했다. 연초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하다가 교육장으로 영전한 것이었다. 2월까지는 하남에서 물레역 근처에 있던 남부교육지원청까지 출근을 하는 것이 커다란 고충이었다. 3월부터는 교육장 전용 기사와 차가 있으니 출퇴근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가끔 늦은 시간에 개인적인 회합이 있을 때에는 호출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기에 유유자적할 수 있었다. 11월경에는 부친의 발병 소식이 있었다.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막내 동생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통해 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 과정이 4-5개월간 이어졌다. 어느 만큼 호전이 되기도 했으나 병원비 등도 만만치 않았다. 새해가 되고 3월부터는 본청으로 교육정책국장으로 전보되었다. 다시 서대문까지 출근을 시켜야 하게 되었다. 8월 중순부터는 며느리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근무하게 되었다. 육아를 끝내고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7월쯤에는 모친의 병환이 더욱 심화되었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열흘 후쯤에 퇴원을 했는데 며칠 가지 못했다.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그런데 급속하게 병환이 깊어졌다. 폐렴이 같이 왔고 거의 중환자실로에 이송이 되었다. 호흡기를 연결한 상태로 이어졌다가 8월 중순에 결국 운명하셨다. 장례 절차를 치렀고 부산 추모공원 납골당에 안치했다. 추석 명절에는 처음으로 모친을 위한 명절 제사를 지냈다. 다음은 다은 설 명절에 명절 제사를 모실 계획이고 내년 기일에는 최초 기제사를 모실 예정이다.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작은아들이 손자를 케어했다. 이후부터는 할아버지인 필자가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 이제는 아들이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손자를 어린이집에 등원, 하원시키는 것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아침에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자를 돌본 후에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킨 후 귀가하게 되었다. 그런 후에 오후에는 손자의 하원을 시키고 차에 태워서 하원한 후 아들네 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기를 한 후 며느리가 퇴근하면 손자를 인계하고 귀가하는 시기다. 향후 내년 2월까지 계속 이렇게 손자를 돌보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10월경부터는 미사역이나 광나루역까지만 출근시키고 이후는 5호선 전철로 출근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큰아들이 9월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와 3개월간 같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하남의 집에 팔고 고덕 근처인 상일동역에 있는 아르테온 아파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0월 말에는 둘째 아들의 변리사 합격 소식이 있었다. 11월 하순경에 특합법인에 취업을 했다. 11월 말에는 아내의 생일을 미사경정공원 근처의 긴자식당이란 곳에 가족이 모여 생일 파티를 했다. 아들은 광주와 세종을 다녀오기도 했다. 가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조카들로부터는 롤모델로 타의 귀감이 되는 시기였다. 아내는 8월 말에 교육감님의 대법원 형학정 선고가 있게 됨으로써 교육감의 보궐선거가 10월 중순에 있었다. 본청 국장의 직위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시기였는데 다시 선출된 교육감이 진보 성향이었던 탓에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시의회의 행감, 국가교육위의 국감 등 여러 힘겨운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 나갔다. 집 근처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검진했다. 안검하수에 눈꺼풀 내려앉는 부분은 계속 이어졌으나 보톡스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해 나갔다. 한 차례 음주 후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는 어려워지기도 했다. 그나마 건강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처갓집의 장인 장모님도 병고를 겪기도 했으나
다행히 처남, 처제의 지극정성의 돌봄과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는 집의 전세 계약도 갱신하고 계속적으로 하남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이번에 10번째 수필집 화수은화를 발간하게 되었다. 화수은화는 중국의 원소절에 하는 행사의 하나인 불꽃놀이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불꽃놀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고 라스베가스의 불꽃놀이는 세계적인 축제로 알려져 있다. 나는 이제 은퇴 후 삶을 영위하는 이로서 항상 바쁘고 생활하던 생활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부터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현상 유지적인 삶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새롭게 일을 도모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임이나 회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제 곧 아내도 정년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어 생활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은 부모님의 병고와 안위 등이다. 연금생활자로서 안정된 삶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삶을 꿈꾸기보다는 예전의 영화를 추억하고 반추하는 것이 일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화수은화가 나오기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건행을 기원한다.